자, 금메달 하나만 더 따면 이제 올림픽 역대 최고 성적을 새롭게 쓰게 됩니다. 저희 대표팀이.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 브레이킹 종목에 출전한 김홍렬 선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 브레이킹 종목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 지금 시청하신 분들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좀 흘러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흔히들 아는 브레이킹 댄스가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정식 종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킹 댄스에 출전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설의 비보이라고 불리는 김홍렬 선수의 목소리를 저희가 먼저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에 어떤 각오로 출전했는지, 오늘 경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먼저 각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나이로 이제 부록 40이신데 네. 좀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세요? 제가 멋있게 나이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데 걸림돌이 되네요. 상대 선수들이 다들 너무 어려가지고 그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시합하고 뒤로 돌아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지쳐 쓰러져 있거든요. 탈진하고 막 그런 상태인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는 좀 더 달려볼 생각입니다. 처음으로 브레이킹 올림픽 종목에 채택됐고 그 자리에 일단 갈 수 있게 돼가지고 정말 영광이고요. 지금까지 한 것만큼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파리 올림픽에서는 매번 이 말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포디움에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비보이 경기 사실 생소합니다. 저런 스포츠가 스포츠로 인정을 받고 올림픽 무대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생소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자아낼 것 같은데, 일단 김홍렬 선수라는 선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홍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비보이 이번 그 올림픽에 브레이킹 종목이 새롭게 신설돼서 한국 비보이계에 계신 분들을 많이 좀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홍텐 김홍렬의 메달 가능성은 어떻게 보냐, 김홍렬은 어떤 선수냐 물었는데 다들 이야기가 레전드, 리스펙. 리스펙. 이 두 단어가 나와요. 레전드와 리스펙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게 올림픽 무대 아니냐. 한국 국내에서 레전드고 리스펙트라는 그 단어가 통할까 올림픽 사실 무대에서도. 레전드 리스펙은 보통 은퇴한 선수들에게 네, 쓰이는 단어인 거예요. 올림픽 무대에서 통할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렇습니다. 네. 거기 심사위원들도 다 홍렬이 형 보면 리스펙 엄지척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존경. 인정이 아닌 존경. 존경. 예. 그러면은 채점에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요 채점은 그 기본적으로 뭐 공정하게 하겠지만,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브레이킹 쪽 관련자들과 인터뷰를 해봤을 때, 네. 저는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심판이 채점을 하니까 네. 피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판의 주관이 많이 개입돼서, 그러니까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 소치 올림픽 때 불이익을 보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주관과 편파에 대한 걱정이 좀 돼서 좀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다들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싶긴 한데. 굉장히 걱정 안 해도 되고, 게다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감히 김홍렬, 홍텐에게 네. 주관을 개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심사위원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홍렬 선수가 정말 대단한데라는 생각을 참 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 레벨의 선수가 바로 우리나라의 김홍렬 선수입니다. 나이가 물론 뭐 많다라고 보면 또 많고, 아직도 젊다라고 보면 또 젊은 84년생입니다.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40살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나이랑은 이 비보잉, 브레이킹이랑은 크게 상관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뭔가 이렇게 격한 춤을 춰야 되는데 네. 가능할까?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 걱정을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그 이제 부록의 나이에 네, 그러니까. 댄서잖아요. 그리고 또 그 브레이킹이라는 게 젊은이들의 스트리트 이런 쪽에 이제 감성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부록의 이 홍텐이 과연 젊은 어린 친구들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기술 요소에 대해서 네. 홍텐이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만 보여준다면 가능하다. 그 비보잉계의 분들과 브레이킹 쪽에 관련된 분들하고 대화했을 때는 뭐 대화가 잘 안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홍텐에 대한 그 찬양만 듣다 왔기 때문에. 야,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오늘 밤 11시에 경기가 이제 있는데요. 그 경기에서
정말 금메달을 따게 될지,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은메달 딴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좀 기대해 보고 최수영 교수님. 근데 사실 저희 이제 브레이킹 댄스 네. 그리고 비보잉 사실 이러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물론 학교 다닐 때 저런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어떤 부모님들의 어떤 그 걱정도 사실 좀 있었던 터고, 제 주변에 친구들도 비보잉 추는 친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 친구들 지금은 다 공부해서 일단 대학을 다 갔지만, 근데 저런 시대가 왔다. 그리고 비보잉이 이제 스포츠로 인정받고 비보잉이 올림픽의 정식 종목에 들어가는 시대가 됐다.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우리 예전에 비보잉 하는 그런 친구들 보면 거리의 아이들이라고 불렀어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쁜 길로 풀린 사례도 많아요. 실제 어제 여자부 경기가 있었는데 네. 여자부 경기에 출전한 일본 한 선수는 지하철에서 연습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 아이, 그러니까 거리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불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여기 김홍일 선수의 그 선전을 기대하면서 뭘 느끼냐면, 이번 올림픽에서 사실 이번 올림픽이 거의 MZ 세대의 축제 같아요. 2030에 이제 막 그런 이제 그 선수들이 정말 부담감 없이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는데 네. 사실 불혹의 나이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사실 어찌 보면 김홍일 선수는 X 세대에 가까운 나이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MZ 세대의 축제에서도 저런 저 종목으로 가능성을 보이고 금메달을 딸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것이야말로 파리 올림픽이 정말 세대를 뛰어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를 아우르는 그런 문화 세대 올림픽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김 선수의 저는 금메달, 마무리 금메달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또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트리트 댄싱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잘 추는 춤꾼이 있다는 것,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이 또 이렇게 여기에서도 대단하다는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메달리스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 그러니까 잠을 좀 안 주무시면 오늘이라 생각하셔도 무방한 시간에 결승전이 펼쳐지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림픽밖에 이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머리를 밀었습니다. 딴 생각이 없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달라진 모습에 거울 볼 때마다 놀라지는 않으세요? 어때요? 저요? 그냥 못생겼다. 1cm라도 뛰어보고 싶은 의지가 담긴 행동이니까요. 목표는 항상 높게 잡아야지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표는 오로지 금메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일보이 우상혁. 자, 오늘 이제 내일 새벽 2시죠? 우리 시간으로 경기가 열리는데요. 삭발을 했습니다. 지금 머리 보면 웬만한 군인보다 더 빡빡 머리를 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파리에서 1cm라도 더 높이 뛰고 싶은 마음에 삭발했다. 머리카락을 밀며 초심도 떠올려 봤다. 이왕 하는 거 꼭대기에 오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상혁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가장 높게 뛰는 선수는 분명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우상혁 선수보다 더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 우상혁 선수에게 메달을 기대하는 이유는 라이벌들의 컨디션이 썩 좋지 않다는 얘기가 좀 들립니다. 네, 바심의 허벅지 쪽이 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네. 바심이 사실 금메달을 가장 유력한 후보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템베리 선수가 있는데, 템베리는 이번에 파리까지 오는 비행기 안에서 컨디션이 최악이다.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 도쿄올림픽 때 네. 높이뛰기 금메달을 나란히 공동수상해갔던 이 두 선수의 컨디션과 지금 건강 상태가 메디컬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난 도쿄 때 4위를 한 우상혁에게 기회가 오지 않겠나 하는 지금 이야기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래도 우상혁 선수가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미국이라든지 새로운 또 신예들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상혁 선수 입장에서는 앞서 이제 머리카락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게 굉장한 의지라고 보실 수 있는 게, 그렇죠. 높이뛰기는 체중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건투 선수가 네. 마지막 땀 한 방울까지 체중 감량을 위해서 뺐다가 네.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머리를 삭발하거든요. 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메달을 따고 네. 싶으면. 지금 본인은 1cm라고 했지만 네. 지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1mm라도 더 높게 뛰겠다는 정말 처절한 그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상혁 선수 항상 우리에게 해피바이러스를 주는 건강한 웃음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리고 항상 에너지를 주는 선수인데 본인은 그 뒤에서 정말 백조처럼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 보이고 본인이 지금 의도한 대로 이번엔 애국가를 울려 퍼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